34번부터 하면 되나요? 네. 쭉 갈게요.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감각기관과 뇌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감각기관은요, 오직 채널이라는 거예요. 무슨 채널이냐면 의사소통의 채널이라는 거예요. 뇌와 바깥 세상 사이. 그러면 뇌는 스스로 소통할 수 있어요? 바깥 세상이랑? 뭐가 있어야 돼요? 끝. 자, 단순히 말해서 뇌는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 그 자체로 감지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출된 뇌라는 거예요. 노출된 뇌. 그 뇌를 꺼내는 거예요. 노출된 뇌. neither A nor B. neither A. 그다음에 nor B. A도 B도 둘 다 아닌. 자, 감지하지 못할 거다. 어떤 빛나는 그것 위에서 빛나는 빛도 감지하지 못할 거고 또 느끼지 못할 거래. 어떤 것을 그것을 만지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거라는 거야. 뇌를 꺼내는다고 하더라도 뇌를 만지거나 그 위에서 뭐 뜨거운 걸 부어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야. 뇌를. 뭐를 통해서만 인지할 수 있다. 얘는 감각기관. 자, 실제로 환자들은 종종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된다. 그동안에 뇌 수술 동안에. 자, 그리고 그것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떠한 외과 수술을 고립된 상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고립 뭐에? 뇌의 특정한 지역을 고립시키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죠. 자, 뇌를 열어놓고 아무리 뇌를 쑤셔도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는 거야. 차라리 여기를 쑤셔야 뇌가 아프고 여기 이 피부를 쑤셔야 뇌가 아픈 거지. 그냥 뇌 자체를 찔러도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지했대요. 무엇을? 이 특성을 인지했대요. 뇌의 특성을 2000년도 더 전에 뇌의 특성을 인지했대요. 뭐 할 때? 그는 말했을 때 이렇게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어떠한 마음속에 does not pass. 어떠한 감각기관을 통하여 또는 감각을 does not pass. 감각을 통하지 않은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부터 센스가 빈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개념은 명확히 보여준대요. 뭐 할 때? 어떠한 자원봉사자들이 눈이 가려진 채로 그리고 어디에 위치되는 거예요? 또한 따뜻한 물 안에 위치되었을 때 감각이 디프라이베이션 하면 그러니까 배제된 거예요. 감정이 배제된 탱크 안, 감각 차단 탱크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 명확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다음. 디프라이브 오브, 비디프라이브 오브는 뭐 빼앗다 박탈하다 이런 거죠? 알죠? 모르죠? 왜 안다고 했는데? 모르잖아요. 빼앗긴 상태인 거예요, 감각이. 그들은 곧 경험한다. 시각, 청각, 그리고 촉각, 그리고 환각까지. 뿐만 아니라 일관적이지 않은 생각 패턴까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실험들
뭐 다른 시험들로부터 이것은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가주어, 진주어예요.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인풋, 지속적인 자극이 뭐로부터? 우리의 감각. 뭐 하기 위해? 기능을 끌어내기 위해. 어떤 기능이냐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격과 지능을 주는 기능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계속 지속적인 인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35번. 발과 다리는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신체 부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다리를 떠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작가이자 동물학자인 데스몬드 모리스는 관찰했대요. 무엇을 관찰했냐면 우리의 발이 의사소통하는 거야. 정확히. 근데 여기는 타동사로 쓰이면 커뮤니케이트가 상어야. 커뮤니케이트가 타동사로 쓰이면 이런 뜻이에요. 전달하다. 근데 정확히 무엇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더 정직하게, 뭐보다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부분들보다 더 정직하게 와세 별표. 왜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죠? think 뒤에 목적어, feel 뒤에 목적어 없죠? 왜 발과 다리는 그렇게도 정확한 반향일까? 무엇에? 우리의 감정에 정확한 리플렉트 하면은 반영, 뭐 반사 이런 뜻이에요. 네? 정확한 반영일까? 자, 수천 년 동안 롱 페퍼 인간이 말을 했던 오래전에 우리의 다리와 팔은 반응했다. 뭐에 대해서? 환경적인 위협에 대해서. 가령 뜨거운 모래, 그 다음에 싸나운 사자와 같은 것들. 어떻게? 즉각적으로, 뭐 없이, 의식적인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야, 봐봐. 사자가 쫓아와. 그럼 우리 몸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뭐야? 도망가요. 그쵸? 근데 뭐가 움직여야 도망가려면? 발.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내가 어느 장소에 들어갔네. 어느 장소에 들어가면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어디예요? 발. 그래서 발과 다리가 감정을 잘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연계라는 거예요. 림비그 변연계. 뇌의 어떤 조직인 것 같아요. 그런 변연계대는 make sure, 확신했다. 좀 하나 더 봅시다. 확신했다. 무엇을? 우리의 발과 다리가 반응했다. 우리의 발과 다리가 반응했다. 뭐 할 때? 필요가 되어질 때. 뭐에 의해서? either A or B예요. 어떠한? seize 이거 뜻 뭐야? 멈추다? 감정을 멈추거나 동작을 멈추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잠재적 위협을 kicking at 발로 차버리거나 에 의해서 필요되어질 때 우리의 발과 다리는 반응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존
영역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생존 영역 또는 생존 방식. 생존 방식. 생존 방식. 근데 어떠한 생존 방식이냐면 우리의 조상 유산으로부터 물려받은, 얘는 물려받은 예요. 얘는 물려받은 그러한 생존 방식은 역할을, 그러니까 도와줬다. 우리를 잘 도와줬다는 거. 근데 이런 생존 방식이 뭐니? 상호야. 도망가. 발과 다리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지속했대요. 오늘날 계속 그렇게 하는 걸 지속하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나이 같은, 그러니까 오래된 반응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So, 우리 안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서 뭐 할 때 우리가 제시 당할 때, 보여질 때 something dangerous, 위험하거나 심지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제시되어질 때 우리의 발과 다리는 여전히 반응한다. 뭐처럼? 그것이 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선사시대에 했던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발과 다리가 제일 먼저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온 소대품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 잘 해석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넘어갈까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36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다 동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 있었어?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말로 전달이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말로 전달하다 보니까 정확한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기록을 문자로 남기기 위해서 뭐가 발명된 거냐면 종이가 발명된 거예요. 종이의 발명. 자, 트랜지션 하면 전환이에요. 잘 보세요. From A, 그 다음에 to B예요. 그리고 여기 in부터 그러면은 얘까지 이렇게 꾸며주고요. 베이스부터 월드까지 이렇게 꾸며줘요. 그럼 문장에 주어는 여기 있고 동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어떤 구술 문화가 어떤 문헌, 기록된 것으로의 전환인데 어떤 구술 문화냐면 지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야기, 노래, 그 다음에 견습생,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그러한 구술 문화에서 어떤 기록이 되는 것인데 뭐에 기반한? 쓰여진 단어에 기반한 그러한 전환은 지연되다예요. 지연되다. 몇 세기 동안 뭐에 의해서? 적합한 쓰기 재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연된 거야. 우리가 써서 우리가 좀 써서 남겨줘야지 정확한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 마땅히 쓸만한 게 없는 거야. 정의롭고 펜도 기타 등등들. 자, 돌과 찰흙판은 사용됐대요. 하지만 그들은 입증되었다. 프랙처. 파괴시키다. 자, 파괴된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너무 크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에? 운송하기에 너무 크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야, 찰흙과 돌로 만들었어. 글을 써서 찰흙에다가 돌을 쓰고 돌에다 글을 썼어. 근데 그 돌이 깨지네. 근데 그 돌을 옮길 수 있어? 무겁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고통받는다. 뭐로부터?
스플릿. 이것도 뭘까요? 스플릿. 퍼지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퍼지지 않고 어떻게 될까? 나무는 갈라짐. 갈라짐으로 또 보통만 된다. 그리고 부식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디케이, 썩다, 부패하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susceptible은 뜻은 취약한인 거예요. 어디에 취약한 거예요? 부식, 썩는 것에 취약한 거예요. 나무는. 자, 넘어갈게요. 할래? 자, 벽화는 정적이고 공간은 제한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종이의 발명은 근데 어떤 종이의 발명이에요? 세이든 여기서 동사는 아니에요. PP예요. 불려진이라는 거예요. 불려진. 뭐? 4개의 훌륭한 발명품. 중국의 4대 발명품들 중에 하나로 불리우는 그런 종이의 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it is not until 대시예요. 비로소 언제가 되어서 비로소 이때 until 뒤에 이때가 되어서야 주어 동사 하다예요. 비로소 로마인들이 대체하는 거예요. 스크롤. 뭐로? 코덱스 하면 책이에요. 책. 왜냐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책. 코덱스는 책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대체한 거예요. 스크롤로 대체했을 때만이 그 재료는 뭐예요? 종이. 그 재료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것의 완전한 잠재력이 도달한 거예요. 다시 비로소 로마가 책으로 대체했을 때만이 뭐를? 스크롤을. 스크롤하면 이런 옛날에 조선시대 때 종이가 이렇게 안 생기고 지금 책처럼 안 생기고 돌돌돌 말아서 다니잖아. 그래서 스크롤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저 공지사항 읽겠습니다. 자, 전화 이렇게 보자. 응? 스크롤. 그래, 비로소 로마인들이 대체를 했을 때 주어가 동사하다. 재료가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였냐면 200년 전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지배적인 형태, 무엇에? 쓰여진 단어의 지배적인 형태다라는 거예요. 종이. 그렇죠? 요즘 종이 많이 쓰이죠? 마지막 문장. 자, 그 종이 더 부드러운 재료예요. 뭐보다? 돌 또는 나무보다 부드러운 종이는 원아웃은 자리 잡다. 근데 자리를 잡았다. 뭐로써? 쓰여진 글의 수호자로서 자리를 잡은. 그러면 그러한 종이는 두드러진 material story, 어떤 재료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원아웃 PP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꾸며지는 거예요. 자리를 잡은 그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37, 8, 9 셔프로 한번 또 끊어보세요.
가볼까요? 빨라요? 빨라요? 어제 5개밖에 못했나? 그러니까 또 털어주셨나? 다음 37번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복잡한 결론의 이유와 논리적 분석. 자, 결론의 이유는 자, consist는 이루어지다. 단순한 주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않는 것 같다. No matter how는요. No matter how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짧게 이야기할지라도 분석적으로 그것은 복잡한 상호작용이에요. 많은 생각들과 함축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유는 그렇구나. 부서져야만 한다. 어디 안으로? 고리 안, 체인 안으로. 어떤 체인이냐면 더 정확한 전제의 체인 안으로 부서져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어떠한 주장이냐면 대학 교육은 공짜여야만 한다. 모두 우주인들에게 이러한 주장은 지지되어야만 한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근데 그 이유는 경제는 이득을 얻는다. 뭐로부터? 잘 교육된 호주의 사람들로부터 경제는 이득을 본다라는 그러한 이유에 의해 지지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지. 대학 교육은 모든 호주인들에게 공짜여야만 해 라는 게 경제는 잘. 근데 무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면서 자, 잘 교육된죠, 그렇죠? 근데 공짜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걔네가 다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세계의 이바지를 다 할까요? 지금 중학교 무상교육인데 국가 인재 양성이거든? 무상교육의 제일 핵심은 국가 인재 양성이에요. 왜냐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국가에 이바지하지 못한다. 국가는 결국엔 우리는 국가를 위해 사는 거잖아, 그렇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도 국가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공짜로 교육을 받는다. 지금 중학교 공짜로 교육해주는데 양아치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학교 제대로 한 거.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명확히 표현되었는가? 하나의 진술로 명확히 표현되었는가라는 거예요. 하여튼 no.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결론은 뭐에 관련된 거야? 대학과 무상교육에 관련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유는 소개한 거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렇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한 거야. 경제는 이득을 본다. 그리고 잘 교육된 인구.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지.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주장과 근거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맞지? 오케이?
개의 의견과 결론들이 명백한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추론의 목적은 뭐냐면 피하는 것이래. 무엇을 피하는 것이냐면 가정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래. 무엇을 가정하는 거야? 명백하다라고 가정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래. 뭐함으로써 신중하게 이 커넥션, 연결 관계를 뚫고 작동하는 것에 의해서 뚫어버리는 것에 의하여 뭐 사이에? 밑에 다양한 의견들 사이에 우리의 이유의 최초의 진술 안에 있는 다양한 이유들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carefully, 신중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랬어요? 신중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명백하다라고 가정하는 것을 피하자 이거야. 명백하지 않잖아 실제로. 입이 심심해. 햄버거를 먹어야겠어. 명백해? 근데 우리는 그걸 입이 심심하니까 뭐 좀 주워 먹자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게 명백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가정하는 것을 피하자 이거야. 다 명백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세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진술과 근거가 어긋난다는 거야. 그래서 신중하게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케이? 네, 38번. 자, 마이그레이션 뜻 뭡니까? 2주.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주에 대한 오해와 실제 영상. will change. 서연이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여워요, 좀 요새. 미쳤어. 물 올랐어. 소연이 애교들이. 이해가 안 돼? 엄마는 소연이 귀여워하시죠? 엄마. 제가 쪼잘쪼잘 돼. 아빠가 다 귀여워하죠. 좀 쪼잘쪼잘 되잖아. 아빠가 너무 오냐오냐 키우셔? 너는 오냐오냐 안 크잖아. 아빠는 원하고 엄마는 그냥 툭툭 이제 그렇지. 아빠는 뭘 해도 다 같이 안녕하세요. 권영이 형 안 오셨어요? 왜요? 아프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나가고 있어요. 몇 번까지 나왔어요? 38번. 와. 어제 몇 번까지 나왔어요? 어제 33번? 오. 오늘 똑같네. 아니 저는 앞에 21번 뺐어요. 21번 잘 안 했어요. 저희 40분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어제 5개 하는데 1시간 반. 또 쉬지도 않고. 중간에 권영이 형 화장실 갔다 오신 거 빼고. 맞아. 자, 2주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항상 기록된다. 어디 안에서? 유명한 미디어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과학적인 문건 안에서도 보고된다라는 거예요. 뭐로써? 문제 또는 의미로써. 2주. 어때요? 어느 자체가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 2주자는
가정된다. 뭐 하는 거예요? 오버크라우드 시티한 오버크라우드는 밀집시키는 거예요. 과밀시키다. 도시를 과밀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뭐 하는 것으로? 어떠한 노동시장을 하면은 막는 것으로. 그리고 빈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정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가정은 이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주는 비자발적이다라는 거예요. 비자발적이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분사 구문입니다. 사람들이 ing 뭐 함으로써 달아나는 거야. 자연 또는 인간의 재해로부터 달아남으로써 비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주는. 그러나 실제는 더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주자들은 단순히 찾고 있는 중이래요. 더 나은 경제적인 기회를. 물론 이주가 만들어내고 만들 수 있대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을. 하지만 이주는 또한 해결이 될 수 있대요. 많은 현재 존재하는 문제들 중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동력, 그쵸? 공장에서 일하는 여기 노동자들, 그쵸? 예를 들어 바깥으로의 이주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을 재분배한대요. 뭐로부터? 어디부터? 어디? From A to B. 어떤 노동 과잉이 된 장소로부터 어디까지? 더 많은 수요와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까지 노동자들 재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주는 일반적으로 선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선별이라는 거지. 어떤 사람들 더 어리고 건강하고 더 유연하고 그리고 더 고난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하는 거예요. 어떤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relative to는 무엇에 비교하여라는 뜻입니다. 뭐에 비교하여? 그들의 가능성에 비교하여. 출신 장소 안에서 그들의 가능성에 비교해요. 자, 조사한 거예요. 장기적인 결과, 2주의 장기적인 결과를 조사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뭐를 포함하여? remittanc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송금이에요. 송금. 돈을 보내는 것. 송금과 세대 간 이동. 송금과 세대 간 이동을 포함하여 2주의 장기적인 결과를 조사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찾는다. 긍정적인 장기 영향을 어디에 있어서 그들의 출신지와 목적지에 둘 다 장기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 송금과 세대 간 이동은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가 돈을 벌어서 어디로 돈을 보내요? 송금해요? 어디로 보내요? 돈을? 아니,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요. 어디로 보내요? 다시? 필리핀으로 가서 돈을 보내요. 그럼 필리핀에 돈을 쓰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또 쓰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좋아요. 다음 2질문 남았어요. (39번) 화폐화.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물가가 오르는 거. 물가가 오르는 거. 자,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정부를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만나는 거야. 유혹을. 어떤 유혹이야? 더 많은 돈을 만들고 더 많은 돈을 쓰는 그러한 유혹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고대의 왕이든 현대 정치인들 간에
이러한 것은 발생해왔다. 세기에 걸쳐서 계속 발생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이끌면서. 무엇을 이끄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이끌고, 그리고 많은 경제적이고 사회적 문제를 이끌면서. 근데 그 문제들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발생하는, 얘는 축적 관계 대명사겠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이끌면서 계속 발생해왔다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계속 돈을 찍어내고 싶어. 근데 우리 시중에 보는 만 원짜리가 지금 많아져.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지.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맞지? 이해돼? 이거 이해돼? 이거?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이유. 돈이 우리나라의 이 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만 원을 지금은 순댓국 한 그릇에 사 먹을 수 있지만 10년 뒤에는 이 만 원짜리가 많아지면은 돈을 계속 집어내면은 누구나 만 원짜리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의미가 어떻게 돼? 순댓국이 얼마가 되는 거야? 더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소비를 많이 해야 돼. 또는 예를 들면 저축을 계속해. 돈이 안 돌아 시중에. 그럼 물가는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돈이 안 돌아. 저축 많이 해. 경제가 안 좋아. 그럼 물가가 떨어져. 그럼 악영향인 거야. 물가가 떨어져? 그럼 사람들이 돈을 벌어 못 벌어? 못 벌어. 그럼 돈을 써 못 써? 못 써. 그럼 또 다시 돈이 돌아 안 돌아? 이런 거야.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해. 예를 들면 25만 원씩 줘. 그러면 안 되겠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지. 그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 그렇지? 그럼 음식점 돈 많이 벌어서 음식점 사장님이 뭐해? 또 저녁에 술 먹어. 술집 사장님 돈 벌어. 술집 사장님 또 저녁으로 고기서 먹어. 그럼 돈이 많아져. 시중에 도는 돈이. 그렇지? 그러면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은 선호해왔다. 무엇을? 금을 사용하는 것을, 은을 사용하는 것을, 그리고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제한된, 공급에 제한된 것처럼 돈처럼 이러한 금은동과 같은 재료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것은 빼앗는 방법이에요. 정부로부터 힘을 빼앗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디프라이브 또 나왔다. 빼앗다. 정부로부터 힘을 빼앗는 방법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돈의 공급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디 레벨까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레벨까지 쫙 돈의 공급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확장시키기 위해서 돈을 빼앗는다. 힘을. 자, 금은 고려되었대. 이상적으로 이러한 목적에 위해. 왜냐하면 세계 안으로 어떤 금의 공급 있잖아. 금의 공급은 급진적으로 증가가 될 수 없대. 왜? 돈은 찍어내면 돼. 프린트하면 돼. 근데 금은 찍어낼 수가 있어? 없어. 금은 어떤 자원이야? 애초에 한정된 자원이야. 누군가 금을 금고에 있는 걸 꺼내서 시장에 내보내야 돼. 그래서 빠르게 낼 수가 없어서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빠르게 일어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금테크 하잖아. 10년 전에 금값이 한 돈에 10만 원 돈이었어. 5만 원 돈이었어. 지금 한 돈에 얼마야? 40만 원이야. 4배가 뛰었어. 내가 10년 전에 금을 사놨다라고 한다면 금을 만약에 한 20돈을 샀다고 칩시다. 그럼 옛날에 200만 원이지. 그럼 지금 돈 얼마야? 2천만 원씩 사놨대. 얼마? 4천만 원. 1억 사놨어. 자, 아파트보다 돈이 삭히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화폐, 어떤 종이로 돈, 화폐가 컨버터블 바뀔 수 있는, 전환될 수 있을 때야. 어디 안으로? 금으로 전환될 수 있을 때. 개인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언제든지, 그러면 그 돈은 뭐로 된다? 백업 골드, 금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언제든지 화폐가 금으로 대체되는 거야.
그럼 인플레이션은 안 오르겠죠. 그래서 금에 의해서 그 돈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백업은 보장된다. 이해돼요, 상호야? 자, 이러한 표현은 잘못 이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직 뭐 할 때? 오직 우리가 상상하는 거야. 금의 가치가 돈의 가치로 전달된다고 상상한다면, 금의 가치가 돈의 가치로 전달된다고 상상한다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금은 단순히 제한한대요. 뭐? 화폐 가치의 양을, 발행될 수 있는 화폐 가치의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금이 화폐의 가치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금이 화폐의 가치를 화폐의 발행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화폐의 발행을 제한한다. 오케이? 왜? 화폐가 자꾸 돌아다니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잘 듣고 있겠지? 자, 여기서 봅시다. 감정과 의사결정. 감정과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자, 이러한 것은 포함하는데 어떤 적용을 포함하는데 다양한 장치, 다양한 도구의 어떻게 되는 신경과학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장치의 적용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 문건, 그 어떠한 문서의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은 조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뇌에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데미지, 위험이, 근데 어떤 위험이냐면 특정 그 뇌에 뭐라고 알려진 이렇게 특정한, 이렇게 잘 봐. 어떤 위험이냐면 특정한 부분에 대한 위험이에요. 근데 뇌의 부분에 대한 위험이야. 근데 뭐로 알려진? 책임이 있다고, 인지에 책임이 있다고 알려진 뇌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위험이, 데미지가 기능하는지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시키는지, 영향을 하는 것에 기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걸 조사했다는 거야. 다시 그 문구의 하나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뇌에 데미지를 입은 사람을 조사했고, 또 어떻게 그 데미지가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어떤 데미지야? 인지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알려진 뇌의 특정 부분의 데미지. 오케이?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연구의 한 가지 예시는 연구예요. 어떤? 안토니오의 연구. 그리고 그는 찾았다라는 거지. 무엇을 찾았냐? 자, 뇌 감정적 부분이 데미지를 입을 때 이것은 실제로 감소한다. 결정 과정의 효율성.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화나 있어. 그럼 결정을 빨리빨리 내려보세요. 못 내린다는 거야. 슬퍼 있어. 이런 것도 상관없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너무 내가 뭐 술 많이 먹고 내가 너무 좋아. 그때 감정 결정하면 의사 결정하면 어떻게 돼? 잣되는 거지. 바로 이제 그냥 100만 원 결제하는 거예요. 다음날 후회하고. 좋은 결정은 어떤 산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산물이냐면 감정적 부분이에요. 뇌의 감정적 부분. 어디 안에서 딜리버레이티브 파트라고 하면 저 딜리버레이티브는 숙고적인이에요. 숙고적인. 숙고하는, 고민하는 이런 거죠. 숙고하는 부분과 컨정션은 접점, 그러니까 합 이런 뜻이에요. 즉, 감정적인 부분과 숙고하는 부분과 같이 이루어질 때 좋은 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정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는 숙고하는 부분만 있어서도 안 돼. 계속 고민해. 결정 잘해. 뭐 먹을래? 이거 말고 감정과 숙고하는 부분이 같이 결합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은 모순된다. 뭐와 모순되는데 그 가정과 어떤 가정이냐면 관습적인 강제학이에요. 관습적인. 얘는 그냥 오래된 이런 거죠. 오래된. 그렇지 않고 꼰대 마인드? 오래된. 근데 거기에는 감정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결정 과정에. 의사결정 과정에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근데 이게 관습적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먹혀. 감정이 숙고적인 부분과 함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때 옛날에 막 영어 사람들이 뭐였어? 술 많이 먹여가지고 도장 찍어버린 거야. 여기에는 100 이하로 여겨진대. 무엇이 100 이하로 여겨지냐면 의사결정은 can be 모델이 될 수 있다. 뭐 할 때? 형성이 될 때 어디 안에서 스토익의 뜻은 금욕이에요. 금욕. 그리고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금욕. 왜? 이때는 감정이 중요한데 지금은 감정이 중요하지 않거든. 금욕. 그리고 그것이 왜 결정이 최선이 되는지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왜 결정이 최적의 결정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6번, 7번 보는 거예요. 간접적인 경제가 있다. 자, 하지만 증거는 제한한다. 자, 어떤 거냐면 감정이 부정적인 역할을 한대. 과거에는, 그렇지?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금욕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감정이 중요해 안 중요해? 지금은 중요해. 근데 과거에는 부정적이었어. 지금은 중요해. 과거에는 부정적. 지금은 중요해. 근데 이 감정적인 부분이 지금은 뭐랑 결합돼야 된다고요? 숙고하는 부분과 결합돼야 된다고요. 오케이? 하지만 증거는 제한 안 돼요. 뭐라고? 감정은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리고 종종 긍정적인 역할을 한대요. 뭐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오케이?